제 직장 동료 중에 김대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엔비디아로 꽤 쏠쏠하게 재미를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김대리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주변에서 AI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요. 정작 본인은 뭘 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너무 오른 것 같고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실적이 애매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포모 증후군입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공포죠. 그런데 제가 김대리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금광에서 돈 버는 건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 파는 사람이야. 지금 AI 시대의 진짜 곡괭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전력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챗 GPT도 그림 그리는 AI도 그냥 깡통입니다. 오늘은 그 전력난의 유일한 해법이라 불리는 SMR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줄 제2의 엔비디아가 여기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보면 부의 흐름이 보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기억하시나요? 석유 한 방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그때 돈을 번 사람들은 석유를 가진 나라와 그 석유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AI 쇼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량이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송전망은 낡았고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하죠. 이 에너지 병목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AI 혁명은 멈춥니다. 과거 오일 쇼크 때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처럼요.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SMR입니다. SMR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릴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고 블록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는 현장에서 직접 시멘트 바르고 10년 넘게 공사해야 합니다. 돈도 수조 원이 깨지고 사고 나면 피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이름처럼 공장에서 미리 부품을 다 만듭니다. 냉장고나 TV 만들듯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그걸 트럭이나 배에 실어서 필요한 곳에 가져다 조립만 하면 끝입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사고가 날 위험도 현저히 낮습니다. 물이 없어도 자연 대류 현상으로 스스로 열을 식히는 기술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안전하고 빠른 휴대용 발전소인 셈입니다. 자, 이제 원론적인 정의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SMR은 보통 300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내는 원자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저부하 전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저부하란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공급되는 최소한의 전력을 뜻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밤이 되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1초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묵묵히 전기를 뽑아내는 원자력이 필수인 겁니다. 이 논리가 어떻게 현실 계좌로 연결될까요? 미국 데이터 센터 수요는 2035년까지 지금보다 5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 전기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싸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합니다. 이게 바로 SMR 관련주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믿고 투자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미국 SMR의 선두주자인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인 NRC로부터 세계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2020년에 표준 디자인 승인을 받았고 2023년에 최종 유효화까지 마쳤죠. 그런데 주가를 보면 드라마틱합니다. 2025년 10월에 57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단 2달 만에 15달러로 폭락했습니다. 무려 70% 넘게 빠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수익이 당장 안 났기 때문입니다. 최대 주주인 플로우르가 지분을 대량 매도했고 유상증자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화 단계에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지만 현실적인 재무 리스크에는 냉정하다는 겁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루마니아 프로젝트나 테네시밸리 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보다는 실제 물건을 만드는 공급망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급망의 정점에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계의 TSMC라고 불립니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삼성이 만들면 돈을 벌듯이요. SMR도 설계는 미국이 해도 만드는 건 두산이 제일 잘합니다. 두산은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주기기 제작권을 꽉 잡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SMR 전용 공장은 2026년 3월에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20기의 원자로를 찍어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투자액만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가스터빈 5기도 공급하기로 했죠. 2027년이면 수주 잔고가 4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단순히 주가 40만 원 간다는 자극적인 말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수주 데이터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원자로 본체 말고 그 주변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대박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BHI라는 종목을 눈여겨보세요. 이 회사는 원전의 보조 설비인 BOP 분야의 강자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누적 수주액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0%나 폭증했죠. 원자로가 레고 본체라면 이 회사는 레고를 연결하는 판과 전선을 만드는 곳입니다. 본체가 팔리면 당연히 같이 팔리는 구조입니다. 또 대창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원전 기자재와 폐기물 처리 설계를 하는 곳인데 삼성의 인수설이 돌 정도로 기술력이 탄탄합니다. 물론 인수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SMR 공급망 내에서의 가치는 실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미래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입니다. SMR이 현재 해법이라면 핵융합은 꿈의 에너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K스타가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48초 동안 유지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6년에는 300초 유지가 목표입니다. 이 핵융합로를 통제하는 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 모비스입니다. 핵융합용 초전도 선재를 만드는 고려제강의 자회사 KAT도 핵심입니다.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왜 한국의 전력주와 원전주를 매집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에너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요. 2021년 블랙록이 LG화학에 투자해서 10배 수익을 낸 것처럼요. 지금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SMR 그거 2030년 넘어야 상용화된다며?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규제 장벽과 건설 비용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사례처럼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주가는 언제든 출렁일 수 있죠. 하지만 주식은 꿈을 먹고 삽니다. 아마존과 구글이 왜 SMR 업체와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을까요? 그들은 5년 뒤, 10년 뒤 전력이 부족해서 AI 경쟁에서 밀릴까봐 미리 보험을 드는 겁니다. 빅테크가 돈을 쓰는 곳에 우리도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지금 당장 계좌를 불리고 싶다면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에 두세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BHI나 고르제강 같은 공급망 핵심주를 공부하세요. 변동성이 무섭다면 관련 ETF를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타임글로벌, AI 전력 인프라나 코액트 친환경 전력 인프라 같은 액티브 ETF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재화입니다. 거기에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쳤습니다. 이 파도를 타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휩쓸려 내려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팩트에 집중하세요. 하이프에 속지 말고 진짜 수주 잔고와 기술 인증 현황을 확인하세요. 돈 키울 때가 그 길의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항상 푸르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